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제56조 작업 발판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첫째,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외줄 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이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의 경우 선박 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 강관 기둥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 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섯째,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작업 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7조,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셋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넷째,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강관 비계 또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첫째,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둘째,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셋째,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넷째, 손잡이의 탈락 여부. 다섯째, 기둥의 치마,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여섯째,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59조, 강관 비계 조립 시의 준수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셋째, 교차 가세로 보강해야 합니다. 넷째, 외줄 비계 쌍줄 비계 또는 돌출 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 기둥 또는 띠장에 사제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옥, 강관 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목, 강관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목,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60조 강관 비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감옥,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 나목, 그 밖에 장비 반입 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 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의 경우입니다. 둘째,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셋째,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넷째,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62조 강관틀 비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셋째,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63조 달비계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 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 이음매가 있는 것. 나목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다목,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라목, 꼬인 것. 마목,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목,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둘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나목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에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목,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셋째,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보, 앵커 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 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 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덟째,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 이음 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아홉째,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옥,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남옥,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다목,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달비계에 작업되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용 섬유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 로프의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여덟째,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절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홉째, 달비계의 다음 강목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옥, 꼬임이 끊어진 것. 남옥,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목,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라목,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열째,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강목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옥,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남옥,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65조 달대비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66조 2 걸친 비계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에서 걸친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 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 비계 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 발판 및 부분의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 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매달림 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작업 발판에는 구조 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적재 하중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제67조 말비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제68조 이동식 비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수직 제수평제 가세제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제70조 시스템 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쇠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제86조 탑승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크레인의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준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 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화물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화물 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물 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 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 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 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 요소는 무치명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분쇄기, 파쇄기, 마쇄기, 미분기, 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면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분쇄기 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분쇄기 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계급으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분쇄기 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종이천 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압력 용기 및 공기 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 축이음 벨트 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88조 기계의 동력 차단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 이동 장치 등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 차단 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인 발압 축고임 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1항의 동력 차단 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그 밖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 정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금 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입니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96조 작업 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레버 풀러 또는 체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코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 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 클램프나 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 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체인 블록의 상부 훅은 인양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훅의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체인 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덟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감옥,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남목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다목 링의 단면 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제98조 제한 속도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 기계, 최대 제한 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궤도 작업 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로 입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99조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어야 합니다. 둘째,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전자는 운전 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백조, 띠톱 기계의 덮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띠톱 기계, 목재 가공용 띠톱 기계는 제외합니다. 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에 위험한 톱날 부위의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101조, 원형 톱 기계의 톱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사업주는 원형 톱 기계,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는 제외합니다. 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